그래서 이제 우리 끝내자는 거예요? 미안해요. 난 정말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사랑이라뇨? 당신 정신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낳고 기르면서 명절 때마다 시댁 친정 다니면서 그때는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난 이미 그녀와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 당신 퇴직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다 써버렸어. 뭐라고요? 우리의 노후를 당신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치는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숫자로만 보면 차갑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명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주부이신데요.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30년 부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중년 주부였습니다. 남편 밥 해주고 손주 돌보며 살던 그저 그런 할머니였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주말이면 손주들 보러 아이들 집에 가고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특히 저희 부부는 주변에서도 참 잘 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싸움다운 싸움 한 번 없이 30년을 살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됐나 봐요. 너무 평탄했던 일상이 지루했던 걸까요? 제가 남편의 마음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걸까요? 남편은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일하면서 정년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 30년 차, 이제 둘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었죠. 퇴직하면 제주도도 가고 못 가본 곳도 다니자고 약속했었는데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질 무렵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남편이 거울을 보며 서 있더라고요. 평소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자기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 너무 늙어 보이나?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죠. 남편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염색도 하고 비싼 옷도 사 입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물어보며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가꾸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웃어 넘기곤 했죠. 주말마다 등산 간다며 집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인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등산 가방에서 깔끔하게 다림질된 와이셔츠가 나왔어요. 그때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눈치채기가 무서웠는지도 모르겠네요. 30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그러다 그날이 왔어요. 남편의 차 안에서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을 발견했죠. 하필 곱슬곱슬한 파마한 머리카락이.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 원장님. 10년 넘게 다닌 그곳. 매번 남편 머리도 깎아주시고 명절 때면 세배도 오시던 그분.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생일을 넣으니 열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더니 우리 자기 저장된 번호.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더 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의 30년 인생이
거기 담겨 있었으니까요. 프로필 사진 속 그 미용실 원장님의 모습. 채팅방을 열었더니 수천 개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오빠, 퇴직하면 우리 제주도 살자. 그래. 내 사랑. 곧 우리 둘만의 시간이 올 거야. 퇴직금으로 펜션 하나 차리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동안의 수상한 정황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날 밤 남편과의 대화에서 왔어요. 제가 미용실 갈 때면 어색하게 굴던 둘의 태도. 처음엔 발뺌하더니 증거를 들이대자 태도가 180도 바뀌더군요. 미안해요. 난 정말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 30년 동안 당신과 내가 나눈 게 사랑 아니었나요? 이건 운명 같은 거야.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어. 퇴직금은 이미 제주도 펜션 계약금으로 걸어놨다는군요. 우리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그 여자와의 미래를 위해 써버렸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거예요. 중혼이죠. 불법인 건 알면서도 서류를 위조해서 일주일 동안 저는 혼자 끙끙 앓았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큰딸이 놀라서 물어보더라고요.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자식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날 밤 서울에 있는 큰딸이 제일 먼저 왔어요. 인천에서 일하는 아들도 퇴근하자마자 달려왔고, 둘째는 부산에서 야간 버스를 타고 올라왔죠. 자식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목이 메고, 그래도 아이들은 끝까지 다 들어줬어요. 아이들이 달려왔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희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아빠도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았으니까. 그 순간 큰딸이 울부짖듯 소리쳤어요. 아빠, 미쳤어요? 그 여자가 엄마 머리 해주면서 결국 법적 공방이 시작됐어요.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퇴직금뿐만 아니라 우리 집 전세금까지 빼돌리고 있었더군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하지만 그 여자도 결국 남편을 버렸어요. 돈만 챙기고 도망갔다더군요. 그제서야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보, 미안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웃음이 났어요. 이제야 모든 게 보이더군요. 그가 버린 건 30년 세월만이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도, 신뢰도, 우리 가족도 모두 버린 거였죠. 이제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엔 많이 망설였죠.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하지만 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그동안 아빠랑 우리 뒷바라지하느라 엄마는 본인 삶을 한 번도 못 사셨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남편 도시락 싸주고 집안일하고. 그것만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손바느질 공방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취미로 하던 일인데 이제는 제법 수입도 생기고 있답니다. 수강생들이 선생님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하면서 칭찬해 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얼마 전에는 한 수강생의 딸 홀레복을 만들어줬는데 그 어머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예쁠 수가. 우리 딸한테 어머님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야 제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지난주에는 첫 손주의 돌복을 만들었어요. 바느질하면서 문득 생각했죠.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남편은 지금 월세방에서 혼자 산다고 해요. 그 여자가 퇴직금을 다 가지고 도망간 뒤로
많이 힘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자식들에게 전화했어. 용서를 빌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나 봐요. 아빠가 뭐라고 하시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는 엄마 행복만 생각하세요. 큰딸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매주 토요일이면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도 듣고 있어요. 처음엔 뭘 그려야 할지도 몰라 망설였는데 이제는 제법 그림도 그리게 됐어요. 선생님께서 색감이 참 따뜻하시네요. 하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마음이 포근해져요. 그림 속에 제 마음이 담기나 봐요.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걸요. 30년이란 세월이 무너지는 건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니 제 안에 이런 강인함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행복하자. 이제는 정말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거울 속에 제가 환하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인생에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힘이 있습니다. 단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저처럼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새로운 봄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폭풍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지개가 뜨듯 새로운 희망도 찾아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도 작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